이게 원자면, 원자의 핵은요, 이게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원자는 주변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을 구성하는 요소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양성자가 있고요. 하나는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핵을 낸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자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있고요. 그러면 이때 원자에서 양성자는 여기서 플러스로 표시된 게 양성자고요. 중성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성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성자 개념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양성자는 말 그대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띈다 라는 거고, 이거에 비해서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 전기의 양이 얼마냐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 얼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입니다. 전기의 양이 요만큼 있고요. 그러면 양성자는 전기적인 양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건 전자하고 전기적인 양이 같아요. 같은 형태가 되는데 부호만 플러스예요. 그럼 이게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기적인 양과 양성자의 전기적인 양, 이런 것들 정도는 암기고요. 그러면 중성자는 전기적인 양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이건 양성자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잖아요. 그죠? 중성이니까 전기적인 양이 이건 없어요. 전기적인 양이 없는 게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물리를 우리는 핵물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리학에서 핵물리를 담당하는 쪽에서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요. 어디에다가요? 이 핵에. 핵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요, 이 중성자가 에너지를 탁 받으면 이 중성자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양전기를 띠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변해버리는, 그게 핵물리예요. 핵물리학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얘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아주 센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전자공학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은 그냥 핵은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전자공학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원자 구조고요. 그래서 원자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양성자 몇 개요? 3개, 중성자 3개, 전자 3개죠. 이게 원자 번호 3번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원자 번호 3번 리튬. 이거 이렇게 가능하네요. 저도 이거 딱 하면 3번까지만 알아요. 3번까지만 알고 다른 건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학을 제가 하니까 반도체에 쓰는 원자 번호 몇 개 외우고, 저는 그것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화학을 열심히 한 친구는 이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는 화학 잘했나요? 당연하죠. 그죠? 못하는 게 화학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원자 번호 3번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 원자는 가운데 핵이 3개, 핵에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그리고 전자 3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 제가 아는 건 이거야. 중성자 4개, 전자 4개 돌고 있는 이 원자는 저는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네? 원자 번호 4번. 화학을 저만큼 못했어요? 원자 번호 4번. 여기도 3번까지만 외웠구나. 네. 원자 번호 4번이 탄소입니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4번 하려고 한 게 아니구나. 제가 아는 건 탄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6번요. 문제를 보면 6번. 이게 탄소죠, 그죠? 문제 보면 4번은 뭐예요, 근데? 아, 베릴륨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제대로 했네. 전 당연히 제가 6번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건 탄소. 그리고 원자번호 전자 몇 개요? 2개, 8개, 4개. 몇 개요? 14개. 그럼 여기 양성자 몇 개 있고요?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양성자 14개, 중성자 14개. 원자 번호 14번. 이 원자 이름은요? 이 원자 이름은? 전 못 외운다고 했잖아요. 그 화학을 못 해가지고 진짜요.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도 화학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요. 화학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요.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과에서는 화학 실험도 하거든요. 근데 흰색 물질하고요. 다른 물질하고 여기 섞으면 색깔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왜 색깔이 바뀌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화학은 진짜 싫어했던 과목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라는 건 우리가 반도체 공학에서 많이 쓰니까 이 원자 번호는 저는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기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실리콘만큼 많이 예전에 썼던 게 저마늄, 그죠? 게르마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마늄. 원자 번호 몇 번? 이건 14번. 얘는요, 핵이 있고,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8개, 세 번째 궤도 18개, 그리고 네 번째 궤도 4개. 하니까 원자 번호 몇 번요? 이거 10, 28, 32. 그래서 이거 원자 번호 32번. 그래서 이게 저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비전공자 학생이고요. 저마늄이라고 하면 요즘은 전공은 다 저마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거. 그래서 이건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고요? 제일 바깥쪽 궤도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학에서 쓰는 재료는 이 제일 바깥쪽 궤도가 4개 있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루는 거고요. 근데 사실 탄소는 반도체 공학에서 쓰는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리콘하고 저마늄이 반도체 공학에서 이렇게 쓰는 재료가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가운데 실리콘 원자는 14개, 그러니까 양성자가 14개가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중성자도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 14개 있어요. 그럼 이 실리콘 원자의 정기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14개 있고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14개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의 합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니까 합성하면 0이 돼버리죠. 그죠? 0이 돼버린 이런 정기적 상태를 원자가 중성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 입장에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합니다. 에너지를 가하면 우리가 가하는 에너지는 이런 전자를 떼내지는 못해요. 그 정도의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못 가합니다. 근데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가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떨어져 나가면 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빈 공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양성자 개수 몇 개야? 양성자 개수 몇 개? 14개로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는 13개가 되죠.
13개가 되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이제는 무슨 성질을 떼요? 플러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니까 얘는 양전기 상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양전기 상태의 원자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별로 없지만 전자가요, 이 궤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리콘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이제는 양전하는 14개로 변화가 없는데 전자는 15개가 돼가지고 전자가 더 많은 상태가 되고, 그럼 이게 무슨 상태예요? 엄전기 상태의 원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원자가 엄전기를 가진다, 양전기를 가진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중성에서 이런 걸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이런 경우 전자가 더 빠져나갔든지 전자가 들어오든지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엄전기 상태, 양전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 입장에서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다라고 하는 건지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전공 공부를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대전된 뭐 전하, 전기, 원자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대전된. 그러면 그때 대전이라는 단어가 뭔데? 라고 하면요, 이게 이 원자가 원래는 중성 상태로 있다가 중성 상태로 있던 원자가 이래 에너지를 받든지 이래 가지고 양전기 상태나 엄전기 상태로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그죠? 바뀐 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대전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전된 전기, 대전된 전하 뭐 이런 이야기를 쓰면 이 원자가 이런 양전기 상태나 엄전기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에서, 핵에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그때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의 정기적인 상태는 이거다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요, 이건 전하량은 이거고, 양성자의 전하량, 전기의 전기적인 양, 전기량은 이건데 질량은 얼만데? 라고 하면 이건 암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꼭 암기는 안 해도 되는데, 원체 전자를 우리는 오늘 수업 기초 전기 전자를 공부할 때는 전자는 오늘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공학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공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전자 가지고 놀거든요. 전자 가지고 노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암기를 좀 했으면 싶어요. 했으면 싶은데, 이게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암기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성자의 질량은 이거보다, 전자보다요, 이거 M-라고 할게요. M-보다 약 1840배 큰 게 M+입니다. 그래서 이게 M+는 양성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M+는 1840배가 큰 겁니다. 그럼 이거 곱하기 1840 하면 뭐가 돼요? 계산기가 한번 두드려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서 9.109 곱하기 1840 하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나요? 1.76067요. 1.76 맞나요? 67인가요? 이게 67인지 76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1840개 모으면 이거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고, 전자의 질량을 외우세요. 이걸 외워놓고요. 자, 그럼 이런 상식을 알고 있을 때요, 그럼 전자 1840개 모아야 양성자 1개죠. 그러면 얘의 질량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자의 개수하고는 이 원자 질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죠? 전자 1840개 모아야 되는데 전자 14개예요.
14개면 이 양성자 한 개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전자 때문에 질량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든 전자가 하나 더 추가돼도 이 원자 질량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때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성자의 질량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성자도 질량이 양성자하고 똑같아요. 아까 핵물리 하는 사람들은 이 중성자에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양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하고 똑같은 게 되니까 이 중성자는 M0라고 할게요. M0의 질량은 이 양성자 질량인 M 플러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원자 질량은요, 뭐하고 뭐요? 이 중성자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의 합이 원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탄소 할 때요, 탄소 할 때 여기에 지금 원자 그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고 양성자가 6개 있죠. 그럼 원자 번호 6번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6번 위에 1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실리콘도요, 실리콘 이렇게 적어 놓고 원자 번호 14번이에요. 그러면 14번인데 여기 28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많은 예요. 뭐예요? 우라늄. 핵폭탄 만드는 재료 우라늄은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한번 찾아볼래요? 핸드폰 없나요? 우라늄의 원자 번호하고 질량. (92에) 238인가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뭔데? 라고 하면요, 얘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중성일 때 전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고, 얘는 질량을, 원자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량인데 이게 몇 g이 아니라 이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의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없을 때는 중성자는 봐요.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발력 작용하죠. 반발력 작용해가지고 핵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중성자가 있어가지고 걔를 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중성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반발력이 세지니까 그걸 딱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힘은 더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봐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루는 원자는 그냥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럼 그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자가 구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원자에 이제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이 에너지를 가하면요, 여기는 플러스가 많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얘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핵에 대한 구속력이 좀 세요. 얘는 조금 머니까 핵에 대한 구속력이 약간 작죠. 그죠? 그럼 제일 바깥쪽은 더 약해지죠. 당기는 힘이 더 작아질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당길 거니까. 근데 더 작아지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요, 이 제일 바깥쪽 있는 얘들이 구속력이 약하니까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렀고요? 이걸 자유전자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얘는 구속전자인 거예요. 또는 궤도전자죠. 그죠?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구속되어 있는 전자, 핵의 구속력에 영향을 받는 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럼 나눠지는데 그때 이 안에 있는 이 전자요. 얘들이 궤도를 아무리 돌아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외부에 전압을 걸었을 때 움직이면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전류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전하의 흐름,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흐름에서 얘의 흐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얘가 흘러가야만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 전자, 여기 있는 전자 이렇게 떼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떼내본 적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떼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여기는 착한 학생들인가요? 네. 이게 저는 어릴 때 많이 떼내봤어요.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많이 떼내봤는데. 어떻게 해요? 요거요. 요거 뭡니까? 이 책받침이요. 이 책받침, 여기 옷에 막 부비잖아요. 그죠? 그럼 옷에 막 부비면 이게 마찰열이 생기고 마찰열이 에너지거든요. 그럼 에너지면 책받침을 만드는 원자의 체외곽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옷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책받침에서는 이 원자가, 이런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자라는 말이 전자는 13개인데 양성자는 14개인. 그러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양전기 상태를 띠는 원자가 되죠. 그죠? 이 원자가 하나가 있고, 그럼 책받침을 많이 부비면 많이 떨어져 나갈 거니까 이 양전기가 드는 원자들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전기적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기적인 양이 많아지니까 앞사람 머리에 갖다 대면 이 머리카락에는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고루고루 분포하거든요. 근데 내가 플러스를 띈 책받침을 이렇게 가져가면요,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당겨져 오고 플러스는 밀려서 이렇게 가니까 머리카락에 푹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걸 내가 많이 부빌 때하고 적게 부빌 때 여기 책받침에 모이는 전하의 양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얼마나 많은 전하가 모여 있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전하량인 거예요. 또는 전기량인 거예요. 전기량이 뭔데? 라고 하면 전자 하나의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자 하나가 전자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 그게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량은 기호가 아까 전에 뭐라고요? Q라고 했거든요. Q라고 했으면 이 Q는 얼마냐라고 하면요, 이건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전하량은 그냥 2예요. 전자가 10개가 있으면 전하량은 그냥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그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Q가 뭔데? 라고 하면 Q는 전자가 여러 개 모여서 있는 덩어리 형태를 그냥 Q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전하량이다 라고 하고, 단위는 쿨롱이라는 단위로 쓴다. 아까 전에 전하량을 여기 끝에 쿨롱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여기 쿨롱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쿨롱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 그럼 이제 전류가 뭔데? 라고 하면 좀 전에 떨어져 나온 전자가 움직인다.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 전하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하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게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되고, 그러면 전하가 많이 움직이면 전류는 크고, 전하가 작게 움직이면 전류량은 작은 전류가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흘러가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간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게 흘러간 총량이 100이다. 그러니까 흘러간 총량은 전하량이 될 거예요. 전하량이 100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류가 100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과 전류를 약간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전하량이 100은 100인데 천천히 흘러가지고 일씩 흘러가가지고요 100초가 지나서 1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당 10이 흘러가지고 10초가 흘러서 100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흘러간 전하량은 100이잖아요, 그죠? 100인데 이게 1초냐, 1초에 100초가 흘러서 100이냐, 10초가 흘러서 100이냐에 따라서 전하량은 똑같지만 전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그냥 전자의 흐름, 전하가 흘러간 양,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전류로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류를 이야기할 때는 이 전하의 흐름이라는 단어에다가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단위 시간에 1초에 얼마나 많이 흘러가냐가 중요한 거지, 뭐 전체 흘러간 양이 전류를 이야기하는데 중요 요소는 아니죠, 그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위 시간에 흘러간 양을 나타내는 게 필요한 게, 그게 전류인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과 전류를 약간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본 형태에서 전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처럼 전하의 흐름이요, 전기의 흐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근데 전류가 뭐예요? 라고 할 때, 단위 시간에 흘러간 전하의 흐름요, 아니면 전하의 양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형태가, 이게 별 어려운 용어도 아닌데도 이건 중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항상 단위 시간당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돼줘야 될 겁니다.